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밤 9시 39분입니다. 코스피는 계속 반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거는 요거예요. 어제 코스피가 양봉 보이고 그러면서 약간 지지력을 보였고, 또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젯밤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 해줬고, 그리고 파월 의장 좋은 이야기에 힘입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으니까 코스피도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수가 뭐 121선 정도 터치했으니까 한 번쯤 반등할 수 있겠구나, 내일 반등 한번 하긴 할 모양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쯤 반등할 수 있겠거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무참히 깨졌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긴 했나 봐요.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수급이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개인들이 오늘 매수 쪽으로 완전 붙었다. 외국인은 선물 매도하면서 좀 지수를 좀 끌어내리긴 한 것 같다. 이런 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물론 아직 추세가 코스피가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부로는 죽긴 죽었습니다. 오늘부로 종가상으로 죽긴 죽었는데요. 아무튼 요즘 같은 때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생각이, 이맘때쯤이면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간의 엄청 초강력한 상승에 힘입어서 이쯤이면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시장을 더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개인들이 반등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보통 지수가 더 빠지게 되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좀 그런 이야기는 좀 집어 넣어 놓고요. 일단은 제가 코스피 넥라인이라고 보는 거는 409입니다. 409.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1월달 초에도 사실 1월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격전지 이런 게 잘 없어요. 며칠 동안 뭐 싸우고 이랬던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나마 어떤 중요하게 좀 싸웠던 자리라면 405 정도? 405 정도 부근에서 3거래일째 좀 찌걱찌걱 하면서 올라갔죠. 3거래일째 여기서 좀 멈칫했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405라는 라인에서 지난번 1월 말 2월 초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제가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보는 거는 409라는 라인을 일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417이라는 라인을 일단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은 417은 요 장대양봉의 시가고요. 이 장대양봉의 시가니까, 이 장대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건 중요한 봉이다. 그러니까 이날의 시가를 어떤 중요한 라인으로 잡아서 이게 417이거든요. 417을 붕괴시킨다면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리겠거니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417과 430, 요날의 종가 430인데 417과 430 안에 있으면 회색 구간, 비추세 구간이고, 지가 더 상승하고 싶으면 430을 돌파한 척 하겠지라고 해서 이날의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417과 430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께 하나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그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었고요. 어떤 추세가 붕괴되는 거는 요날의 종가 409가 붕괴되면 추세 붕괴로 봐야겠다라고 해서 409라는 라인을 일단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일단 오늘 종가 407이니까 일단 추세는 붕괴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상으로요. 여기서 약간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좀 제 생각과 약간 다르게 된 건 뭐냐면은, 얘가 409를 붕괴시키면은 이 곧버스가 2240원 정도는 돌파한 척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오늘 턱걸이 했다는 얘기죠. 2230원에 턱걸이 했어요. 곧버스하고 선물하고 지금 약간의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겁니다. 그죠? 곧버스 기준으로는 2240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240원 돌파한 척 하면은 추세 전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일단 턱걸이 했죠. 30원이니까. 근데 어쨌든 선물 같은 경우는 409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추세는 붕괴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추세는 붕괴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언제 터질 거냐, 언제부터 좀 쏟아질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1월 29일, 2월 초에 1월 29일, 2월 1일에 여기 요 2거래일 동안 이 405라는 자리에서 이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이 쏟아지고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줄 거면 이 405를 아마 붕괴시킬 거예요.
405가 붕괴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지난 큰 그림이죠. 지난 큰 그림인데 보시면은 밑에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격전지였죠. 이 자리에서 좀 싸웠죠, 코스피가. 그러니까 여기 정도 가면 지지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405를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터집니다. 여기 정도까지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붕괴된다. 이 자리에서 붕괴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 8월, 작년 8월부터 만들었던 3개월간의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 부근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좀 레벨을 나눠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 칸들이 다 넓어요. 왜 넓냐? 딱히 싸움 없이, 딱히 지지와 저항, 뭐 어떤 싸움도 없이 쑥쑥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딱히 지지력이 없다고요. 이런 부분 매물대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빠질 땐 쑥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옵션, 고버스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이 고버스 같은 경우 이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날 종가 돌파한 차가면 추세 전환이다라고 하려고, 이날의 종가를 돌파한 차가면 2240원인데 돌파한 차가면 추세 전환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들이죠. 이 2240원이고 뭐 아니면은 선물이 409고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예요? 이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있다. 테스트를 아마 할 거다.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이 자리가 붕괴된 게 맞는지, 진짜 이 자리를 돌파한 자가 한 게 맞는지 며칠 정도 더 사람들 좀 괴롭힐 수 있으니까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있죠. 좀 천천히 여유를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기회 앞으로 많이 줄 거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09는 붕괴됐지만은 이 확실히 붕괴된 건지 아닌지 분명히 테스트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의 관점에서 좀 한번 좀 보면요. 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하나 지난번에 말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콜옵션이 계속 여기 지켜지는 게 좋다. 콜옵션이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런 추세로 빠지고 있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 추세선 지키는 게 좋다. 이거 붕괴되면은 바로 이거를 붕괴시키고 빠지면은 반등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간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때 좀 약간 잘못 봤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콜옵션이 죽고 있는데 이 속도가 사실 별로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흐름에 비춰보면은. 그래서 이게 차라리 시장이 아래쪽으로 확 가고 싶으면은 이거 붕괴시키는 게 낫겠구나 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꿨고요. 대충 선을 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옵션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갖고 움직이는데 오늘 대부분의 콜옵션들이 다 이거 붕괴시켰습니다. 이 추세선 음봉으로 깼어요. 뭐 이렇게 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콜옵션이 살아나는 데는 앞으로 2거래일, 3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콜옵션이 제대로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콜이 이제 이 라인을 붕괴시켰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세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어떤 뭐 추세와 박스 이런 거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던 게 오늘 이걸 깬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있는 라인 깼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좀 쏟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쏟아지면서 뭐다? 쏟아지면서 어딘가에서 지지력 만들 때까지 좀 쏟아질 수 있다. 어딘가에서 그러면 이게 쏟아지는 게 멈춰지면 또 다시 뭐 이렇게 박스를 그리든 어쩌든 저쩌든 하면서 또 다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요렇게 유지하고 있던 이 추세대를 오늘 일단 살짝이나마 깼죠. 깼다는 얘기는 이게 아래쪽으로 쏟아질 가능성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콜이 요 추세선을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머리를 디밀었다는 얘기는 풋옵션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 모습만 놓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내일은 조금 더 쏟아질 수도 있어요. 내일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풋옵션이 오늘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풋옵션이 보시다시피 오늘까지도 거의 여기 저점까지 다 테스트했죠. 오늘까지도 기준가 테스트했죠. 진짜 징하게 기준가 테스트하죠. 2월 15일날 저가, 그죠? 오늘 이렇게 하고도 살아났기 때문에 내일 뭐 오늘 밤에 미국이 특별히 상승 마감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특별히 호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내일은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좀 지수가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날입니다. 일단 좀 그래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별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중요하다. 이렇게 깼다. 콜옵션의 무게중심이 좀 확 좀 기울었다라는 거. 이 추세선을 깨면서요. 물론 이게 진짜 중요한 선이고 그렇다면 뭐 내일 살짝 뭐 또 반등하면서 살짝 뭐 어떤 테스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깼죠. 네, 깼으니까. 오늘 반등할 만한 날이었는데 반등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추세선 지켜줄만 했어요. 근데 안 지켜주고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변동성 터지면서 콜옵션이 좀 많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아무튼 또 삼성전자 이런 것도 좀 잘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추세는 죽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81,200원 그죠? 81,200원 자리를 이걸 지지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죽진 않고 살아는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미국장에서 조금만 찬바람 불고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내일 코스피는 뭐 와르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아직 뭐 지지력이다 붕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애매해요. 보합이니까 멈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도 81,200원 붕괴되면 좀 와르르 할 수 있다.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좀 이따 역외 환율 좀 보고 그럴게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추세 붕괴됐죠. 추세 붕괴돼서 인버스 잘 가고 있고 아무튼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모든 시세는 제가 이야기했던 좀 큰 그림을 계속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추세가 보통 투매에서 시작해 가지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냐? 이미 추세가 붕괴됐다. 오버슈팅 나왔던 거 오버슈팅 나와갖고 추세 끝났다. 아래쪽으로 갈 거다.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투매 나올 때까지 가겠죠. 근데 이번에 투매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까라는 점을 좀 가만히 상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시세는 뭐든 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을 낳는다고 무극필반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부른 게 3월 달에 작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한 어마어마한 지수 개박살이 동반됐으니까 그에 대한 반등으로 강하게 튀어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반등으로 튀어오른 게 좀 과했죠. 얼마나 과했냐? 기술적으로 보니까 뭐 10년, 뭐 20년 코스피 역사상 가장 강했다. 이 가장 강했다라면 이게 만약에 이 추세가 끝나고 반대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라고 한다면 과연 이 언더슈팅과 투매는 얼마나 강할까? 얘도 10년급, 20년급에 한 번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강하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녹화할 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쯤에서 반등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뭔가 이게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좀 하여튼 엉덩이를 무겁게 해보자. 클릭을 좀 잘 안 하고 가능하면 좀 시장을 안 쳐다봐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못 견디면 그러니까 자꾸 보고 못 견디면은 팔아버리니까 차라리 안 보시는 것도 안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코스닥 인버스 같은 거 지금 수익 났다고 이거 홀랑 팔아먹을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제약업종 지수가 오늘 241선 터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은 121선을 붕괴시키고 여기서 반등 나올 만도 한데 반등도 없이 지금 또 장대 연봉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단기 낙폭 과열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지만은 지금 큰 추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에 딱히 연연하지 않고 그냥 쭉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물론 투자 성향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뭐 강요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다만 이번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뭐 거의 10년, 20년 만에 가장 강했으니까 이 만약에 투매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투매가 강하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겠냐.
이거 지금 어설프게 10% 20% 먹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좀 어떤 월봉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랐나,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나를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하여튼 그 저처럼 그런 생각은 들 거예요. 아, 이쯤 하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뭐 똑같이 외국 시장 봐야겠죠. 네. 중국, 언제나 중국 보세요. 중국에서 그 유동성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여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유동성 공급했어요. 100억 위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뭐 1000억 위안, 1500억 위안, 뭐 2600억 위안 하는데, 뭐 100억 공급 이런 거는 그다지 일단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보면 계속 1월 말부터 해서 2월 달 내내 유동성을 흡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긴축에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좀 길게 가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악재들이 추세적인 악재들이라 가지고 이게 쉽게 안 없어질 악재라고요. 예, 지금 악재 뭡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겠죠.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고 달러 약세가 멈췄다는 거, 현재로선 달러 약세 멈춤, 그리고 중국 쪽에서 긴축하려고 하는 거, 요 유동성 흡수, 요거 세 가지가 지금 악재인데, 이거 세 가지들 중에 어떤 거 하나 회복된 게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100억 위안 공급했다라는 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여기서 더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위안 할애든가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죠. 아무튼 오늘도 그래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해외 시장도 좀 터졌어요. 보시면은 오늘 중국 좀 많이 빠졌죠. 중국 A50은 또 3% 가까이 빠졌고요. 상해종합 2% 빠졌고, 뭐 이런 모습, 선점 2.4% 빠지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코스피가 2.4% 빠진 거고요. 그죠? 뭐 물론 오늘 밤에는 조금 반등할 생각이 있긴 한가 봐요. 현재 미국 선물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오르고 있고, 강하게 오르고 있고, 유럽 시장도 오늘 좀 그다지 강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빠진 이유가 홍콩에, 특히 뭐 오늘 홍콩이 3% 빠졌대요. 홍콩이 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무슨 뭐 세금을 올릴 계획이다라는 악재로 3%가 빠졌대는데, 솔직히 이거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계속 중국 인민은행의 긴축과 관련된 이슈로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평상시대로 또 보던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영상에서 좀 할 말이 좀 정확하게 좀 계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좀 NG를 좀 많이 냈어요. 9시 초반부터 녹화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1시간째 녹화를 하니까 목이 조금 맛이 좀 가네요. 좀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NG 없이 잘 가야 되는데, 아무튼 빨리 보겠습니다. 달러 현재 오늘 2거래일째 멈춰 있습니다. 그죠? 오늘 2거래일째 멈춰 있고, 얘가 상승 전환까지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여기쯤에서 이제 지지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양봉의 상승 전환 정도 해주면 여기 지지력 이야기 그제서야 할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멈춘 겁니다. 그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안화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부인데, 아무튼 아직까지 뭐 중국은 이렇게 좀 약한, 중국 위안화는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좀 강하게 잡진 못하나 봐요. 아무튼 중국 역외 환율 이런 식으로 현재 저점 한번 낮아지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산바닥의 가능성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지금 중국 위안하고 달러하고 뭐 원하고 간에 밑에 지금 지지선들은 많아요. 지지선들은 많은데 하여튼 언제 양봉이 나오나 일단 지켜봅시다. 위안화는 현재 이런 모습이다. 중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도, 그 와중에 긴축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한 번씩 뭐 그림은 잘 보세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죠? 2월 달의 특징,
많이 올랐다가 많이 오른 거 거의 다 되돌리고 이 2월 달의 특징은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월요일 날쯤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나온 뒤로부터 한참 동안 또 고점을 확인하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오늘 밤 미국은 갭상승 할 것 같은데요, 그죠? 갭상승하면 어쨌든 아직까지 머리 위에 저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항들을 돌파한 척 하는지 여부들 잘 보시면 되겠죠, 오늘 밤에는요. 미국 S&P 지수들은 여기 이 부근에 굉장히 어떤 저항이 많습니다, 그죠? 이 부근 여기가 지금 어떤 저항입니다. 오늘 밤 아마 이 저항을 테스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현재 상승 중인 걸로 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죠? 갭이 많이 떠 있습니다. 갭이 많이 떠 있어서 이런 갭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부를 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강하게 빠지고 있긴 한데 여기 갭이 있고요, 갭 있고 이런 거 정도 체크하시고요. 이게 아무튼 첫 번째로 이제 변동성이 나온 거라는 겁니다. 좀 오르고 나서 올해 첫 번째로 변동성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라는 점. 다만 지금 뭐 어떤 뭐 추세가 붕괴된 게 있다면 한 번씩 좀 해보시고요. 뭐 코스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테슬라 어디 뭐 붕괴됐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해보시든가요. 아직 시장 전체가 다 뭐 꺾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들 체크하시고요. 그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이 그렇게 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도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쉽게 꺾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얘가 빨리 아래로 내려와야지 시장이 안정되는 건데 얘가 내려올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제서야 추세 전환돼서 추세 이제서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얘가 오버슈팅이 나와야 얘도 끝날 거 아닙니까? 모든 추세는 똑같으니까, 모든 시세는 다 오버슈팅으로 끝날 거니까. 근데 얘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하면, 금리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보통 모양들이 굉장히 빼쭉빼쭉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지난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최근 모습인데, 금리가 한번 마음먹고 올랐다 하면은 이렇게 막 몇 달 단위로 이렇게 막 급등을 합니다, 그죠? 최소 경기가 좋았을 때도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기 전까지는 이거 뭐 꺾이는 건 기대도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